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민사특별법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 절차를 배워볼 텐데요. 가등기담보법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이 특별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자, 가등기담보법 오늘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청산 절차라는 포인트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핵심만 잘 짚어서 어려운 특별법이지만 꼭 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등기담보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채무자가 을이라는 채권자에게서 2억 원을 빌립니다. 꽤 많은 돈을 빌리죠. 자, 이럴 때는 담보를 채권자가 요구하게 될 텐데, 자, 담보를 4억 원짜리 부동산으로 제공합니다. 충분한 담보 기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럴 때에는 이 4억 원짜리 부동산에 2억 원의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채권자 이름으로 설정해 주기 마련인데, 채권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법에도 없었던 가등기라는 걸 해주면 2억을 빌려주겠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에 이런 식의 가등기는 민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제도였고, 사실 가등기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당장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순위보존용으로 임시로 해놓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2억 원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되지 않겠냐? 자, 그럼 2억 원을 못 갚을 때는 가등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등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집이 팔리더라도 순위보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뺏어오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이 채권자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집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최초에 이런 일들을 채권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법에서 몰랐다가 이렇게 집을 뺏겼던 갑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 있다는 걸 국가에서 알게 됐어요. 다 금지시켜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 금지시키면 갑이 이 2억 원을 빌릴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가등기가 등기부에 이렇게 마치 집을 살 것처럼 적혀 있지 돈 빌려주면서 가등기한 거다라고 적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라도 이 가등기가 돈 빌려주면서 가등기한 걸로 밝혀진다면 이걸 담보가등기 내지는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허용하고 양성화를 시켜주자. 양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소유권은 뺏어가게 해주되 청산 절차라는 걸 만들어서 청산 절차를 하고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게, 청산 절차를 하지 않고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의 핵심 출제 사안은 이 청산 절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산 절차를 해야만 본등기가 유효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모든 가등기에 청산 절차를 하라고 하진 않아요. 자,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집을 사려고 하는 소위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청산 절차를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청산 절차를 해야 되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청산 절차를 하면 유효가 되고 어떤 청산 절차를 안 하면 무효가 되는지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의 기본 핵심 줄기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당연히 출제자도 이걸 점검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엽적인 판례 지문들을 외울 것들도 남아있지만 큰 줄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담법은 쉽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 소위 적용 요건 언제 필요한가 청산 절차는 자,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예약을 할 당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 아까 우리 건물의 가액이 4억 원이었죠. 그것이 대여금, 빌려준 돈, 아까 우리는 2억 원을 빌려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약정이자,
자, 변제기까지 갚을 기본적인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물건값이 더 큰 경우에 가담법을 적용하고 청산 절차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해해 본다면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아주 싸구려 집을 뺏어간다면 소유권을 뺏어가던 말든 국가가 간섭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2억 원을 빌려주고 4억 원짜리를 뺏어가니까 착취의 모양새가 생겨나고 그걸 국가가 말리려는 겁니다. 청산 절차 없이 못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비싼 물건을 빌려준 돈보다 비싼 물건을 뺏어가려 했다면 그때는 청산 절차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선순위 담보권의 금액을 목적물 가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4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자,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3억짜리가 존재한다면 가등기가 본등기를 한다고 해도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억짜리 부동산에서 3억짜리 저당권을 뺀 1억짜리 부동산을 뺏어가는 결과가 될 것이니까 청산 절차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을 빼고 난 다음에도 목적물의 가액이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고 청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일 때에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청산 절차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 소비대차라고 하면 말이 어려운데 돈 빌린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돈을 빌려주고 비싼 집을 뺏어가려고 하는 채권자들만 통제하겠다는 특별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지급되는 돈이고 공사대금도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일을 해주고 대가로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 절차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 특별법은 돈 가진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등기 찍어놨다가 소유권 뺏어가고 이런 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소비대차 채권에 기한 채권만 대여금, 차용금의 경우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2억을 빌리고 4억짜리를 넘기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러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4억짜리 집을 팔아서 2억을 갚으면 되는 것이지 4억짜리 집의 소유권을 뺏길 이유가 딱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채무자 손 쓸 틈도 없이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 가져가 버려서 더 비싼 집의 소유권을 뺏기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니까 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만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이라고 부르면서 청산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동사는 이 법이 적용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등기를 아예 안 한 자, 돈 빌려주면서 비싼 집을 넘기기로 약속은 했지만 어떤 등기도 안 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는 청산 절차 같은 거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동산이고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적용 요건 딱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충족하면 청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럼 청산 절차는 필요 없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 요건으로 내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아쉽게 34회에 이 주제로 한 문제 통채 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이해만 해놓고 시험 대비로는 적용 요건보다는 청산 절차가 출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으러 가볼게요. 자, 과거의 청산은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걸어놓고 있다가 변제기, 돈 갚을 날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냅다 본등기를 해서 비싼 집의 소유권을 뺏어가는 채권자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구나. 적용 요건에 들어갔다면 이 사이에 청산 절차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청산 절차는 실행통지입니다. 자, 약속대로 소유권 뺏어간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실행 통지를 할 때에는 나중에 돌려줄 청산금의 액수도 통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실행 통지를 절대로 생략할 수 없게, 금액은 좀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통지를 생략은 절대로 할 수 없게 이 특별법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 가등기담보법 적용 요건에 들어갔는데도 실행 통지를 안 하고 본등기를 한다면 해도 무효가 되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 실행 통지하고 바로 본등기를 하러 간다면 이 실행 통지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 통지하고 2달간 청산기간이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2달의 기간 동안 청산금이 안 맞으면 청산금의 액수를 다툴 수도 있고, 또는 돈이 생기면 변제를 하고 본등기를 못 가져가게 막을 수도 있고, 또는 경매로 하자고 할 사람이 있으면 경매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이의제기를 할 사람들은 이의제기하고 돈 갚을 사람들은 돈 갚고, 마지막 기회 2달을 주라는 겁니다. 자, 2달의 기간을 줬는데도 누구도 이의제기도 경매 신청도 변제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채권자는 본등기를 가져갈 텐데, 예전에는 돈 조금 빌려주고 비싼 물건 뺏어갔지만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라, 이렇게 운영한다는 겁니다. 즉 4억 원짜리 부동산을 2억 원 빌려주면서 뺏어가려고 했다면 그러면 차액이 2억 원 발생되죠. 그걸 채권자가 다 풍리를 취하면 안 될 일이니까, 자, 변동사항이 없다면 실행 통지할 때 부동산은 4억인데 채권이 2억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청산금 2억을 주고 가져갈게 라고 실행 통지하고 2달간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면 청산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빌려준 돈 2억 원, 청산금으로 지급받는 돈 2억 원 합산해서 총 4억 원, 부동산 가격만큼의 돈을 채무자가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뺏겼지만 크게 억울할 정도의 불이익은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통지, 청산기간 2개월, 청산금 지급, 이걸 빠뜨리고 본등기하면 무효,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소위 귀속청산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입니다. 자,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 대신에 담보 목적으로 생겨난 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요. 이런 실행통지, 청산기간 이런 방법 말고 경매로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실행통지를 해서 청산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뭐 후순위 저당권자라든가 다른 채권자들이 이런 절차는 믿음이 안 가니까 경매로 합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 신청이 있는 순간 이제 공경매로 처분 청산을 하게 되고 이런 귀속 청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경매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경매로 하고, 경매로 하자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한해서는 이렇게 청산 절차를 밟아서 본등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경매로 가게 되면 법원 경매장에서 처분을 하고 돈을 나눠 갖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취급을 해서 배당을 순위에 따라 받고 말소를 하면 깨끗하고 뭐 불이익 보는 사람 없이 절차가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경매로 가기를 국가는 바라는 거예요. 다만 이해관계 충돌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잘 했다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도 허용은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경매 신청했을 때는 별다른 출제거리가 없어요. 그죠? 청산기간 동안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매로 가야 된다, 본등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 경매로 갔을 때는 그냥 저당권 취급이니까 출제사항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이 귀속청산 절차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 절차를 잘 소화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기출문제 나온 걸 한번 풀어볼게요. 한 문제 통째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니까 소비대차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 시가 1억 원짜리에 가등기를 했어요. 1,000만 원 빌려주고 1억 원이니까 빌려준 돈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네요. 그리고 가등기를 했으니까 적용 요건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는 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이제는 청산 절차 없이는 못 가져가는 이런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후순위로 취득을 좀 한 상태고, 1번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겠죠. 자, 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무만 변제를 하면 저당권이 부종성으로 무효되듯이 담보가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말소를 천천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변제가 선이행, 담보가등기 말소가 후이행이 되는 것이지, 자,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에서 변제랑 저당권 말소가 동시행 아니다라고 말하던 걸 연장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면 무효겠죠. 청산기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정답이 2번이 되는 거네요. 자, 청산 절차의 기본만 알아도 지금 정답이 나올 수 있게 구성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청산기간을 주는 이유는 그 기간을 지키고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라는 건데 그 기간을 지금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장을 외워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지키라고 정해놨는데 왜 안 지켜? 그러면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없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또, 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비담보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경매로 하자고 하려면 청산기간 도중에 했었어야죠. 자, 경매로 해. 나는 귀속청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려면 청산기간 도중에 하라고 2달의 시간 준 거니까 그 기간 내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되는 거다라고 취지로서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자,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면 경락이 됐네요. 경매가 끝이 났다는 소리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서는 저당권 취급이니까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경매 끝나면 무조건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끝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례 문제이기도 하고 요리조리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답이 2번으로 골라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자, 1번이나 5번 같은 지문들은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지문이고, 3번이나 4번 같은 지문은 청산 절차를 그렇게 정해놨는데 기간 안 지키면 어떡해? 라는 개념으로도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어려워 보일 뿐 제대로 공부가 됐다면 이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제 경험으로는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 하는 걸 구석에서 숨겨진 지문을 끌고 와서 출제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선생님들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쳐낼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정답을 맞추는 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가등기 담보법 너무 쫄지 마시고 기본 개념 잘 접근해서 청산 절차만 잘 숙지하면 내가 가등기 담보법 문제도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적용요건 출제 있었기 때문에 35회에는 이런 가등기 담보권 적용 사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문제 더 득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량이 굉장히 많은 특별법이죠. 자, 이 특별법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 공용 부분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암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공용 부분만 잘 공략하면 집합건물법도 쉬워지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